세계 AI 기술의 중심에 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나라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뜻밖의 한글이 등장해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를 제치고 왜 AI 시대의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갈등은 무엇일까요? 한글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어 놀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20년 넘게 인공지능 AI 연구에 몸담아온 개발자로서 다양한 글로벌 IT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공지능 연구의 중심에서 한글이 어떤 혁신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갈등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AI 개발에 있어서는 주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언어들을 주로 연구했죠. 당시만 해도 한국어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한국어와 한글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양한 언어를 AI에 적용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프로젝트 초기에는 한국어를 단순히 또 하나의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한글이 가진 독특한 구조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서 AI 학습에 있어 한글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저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그 단순함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음성 데이터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엄청난 강점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특성을 알게 된 후 한글의 기원과 창제 과정을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600년 전에 이 놀라운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과학과 철학을 결합한 혁신적인 도구를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AI 시스템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속도와 정확도는 다른 언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한글은 AI가 발음 규칙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덕분에 다른 언어에 비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이 AI 시대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한글의 성공이 곧바로 기쁨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한글을 중심으로 AI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언어가 AI 연구에서 밀려나는 것을 우려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연구진은 자신들의 한자가 AI 시스템에서 더 많은 복잡성과 깊이를 제공할 수 있다며 AI 연구에서 중국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갈등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충돌로 발전했습니다. 한글이 AI 학습에서 보여주는 성과를 한국 연구진이 강조할수록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 측은 특히 AI 연구에서 중국어가 글로벌 표준이 되어야 한다며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국과 일본 연구진과의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팽팽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한글의 우수성을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하려 했지만 중국과 일본 연구진은 자국의 언어를 우선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맞섰죠. 이러한 논쟁은 기술을 넘어서 문화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한글이 가진 효율성과 논리성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를 세계적인 성과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AI 기술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국제사회에서도 AI 연구의 표준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갈등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기술 개발이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가적 자부심과 정치적 경쟁으로 얽히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언어가 AI 연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로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AI 연구에서 중국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그들은 자국의 한자 체계가 더 복잡하고 AI가 더 많은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글이 지나치게 간단한 문자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AI 연구에 투자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국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일본 역시 AI 연구에 있어 일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일본어의 복잡한 문법 구조가 AI 시스템의 더 정교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며 한글의 단순함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논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연구진이 참여하는 한 대형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의 연구 책임자는 한글이 왜 AI 학습에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도구인지를 데이터와 실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간결한 구조 덕분에 AI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언어가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AI 연구에서도 그 언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연구진은 AI 연구가 단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만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한국은 AI 기술의 선두로 자리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적 마찰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한글이 글로벌 AI 연구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문화와 언어가 AI 연구에서 지배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편 저는 이 국제적 논쟁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한글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던 중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성 인식 기술에서 한글의 효율성은 뛰어났습니다. 영어는 발음과 철자 사이의 괴리 때문에 AI가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완벽하게 일치해 AI의 학습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어 중심의 AI 연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글 기반 AI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졌죠. 기술이 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의 힘은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AI 기술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I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와 같은 실생활에 응용되는 기술 개발에서 한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빠르게 세계 시장에 퍼져나갔고 한국의 기술력은 글로벌 AI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처음에는 한글을 기반으로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를 통해 다른 언어로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AI 연구에서 한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죠. 한글이 AI 연구에서 중요해질수록 한국의 연구진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문화적 자부심까지 더해가며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이어졌고, 한글과 AI 기술의 결합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AI 연구에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을 이끄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국제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AI 기술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도 과학적, 철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지만 AI 시대에서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기술적 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AI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기대해 주세요. 한글이 가진 힘과 그로 인해 벌어진 국제적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이 가진 특별한 매력과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집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